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엄마들이 네네. 예전부터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막 저도 그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진짜 공부해서 남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공부해서 남주냐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쌓은 실력과 명성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다 생각하셔서 그 쌓은 지식, 명성 뭐 이런 거를 겸손하게 나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오늘 모신 분도 그런 네네. 분이시거든요. 누구시죠? 고대 안암병원 병원장을 지내셨고요. 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부정맥 명의이신 네. 고대 안암병원 부정맥 센터장이신 네. 김영훈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김용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제 소독할 때 꼭 기도하죠. 시술을 끝까지 잘 맞춰서 건강한 심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기도하죠. 네. 제 친한 미국 의사 친구가 네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병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걸 못 봤다. 예.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거기가 포이펫 다양한 문제들이 집결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의료 선교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이거 잠깐 해서 의료 선교 과연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세계적인 부정맥 명의 고대 안암병원 부정맥 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요 부정맥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부정맥 잘 어렵죠. 부정맥. 네, 네. 부정맥이 뭐예요? 심장 쪽 심장이죠. 네네네. 부정맥 그러니까 맥이 네. 고르지 않은 모든 병을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네. 맥의 이상은 네. 심장 박동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네. 심장병의 일종이죠. 네. 그 심장이 리듬을 뭐 잃거나 너무 빨리 뛰거나 뭐 고르게 뛰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그 쓰러지거나 예. 또는 뭐 급사하고 뭐 이런 모든 병이 예. 그 심장병의 하나인 부정맥 네. 이거 그 부정맥만을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 클리닉이 이제 부정맥 센터입니다. 그럼 이게 다른 병원에도 이 부정맥 센터라는 게 있어요? 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생겨나고 생기고 있어요. 있고, 최근에? 네네. 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국민들도 잘 모르고, 네. 심지어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하고 얘 심장 잡고서 쓰러지시는 그게 분들. 부정맥으로 쓰러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이 돌연사고 그죠? 그런 네. 거죠. 예, 예.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이 소생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예. 우리 고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24시간 응급 심장마비 부정맥 시술을 시행해서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생명을 살려내셨다면서요. 예, 그 부정맥 중에서 이제 분초를 다투는 부정맥이 있어도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분도 있는데 네. 예. 부정맥 생기면 그대로 쓰러지고 또 그때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면 네. 영원히 회복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부정맥. 그럴 때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그 전문 치료를 받느냐가 그 생명을 구하느냐 뭐 결정적인 거죠. 네.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예. 그 너무 안타까운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네. 또 우리가 갔지만 이미 늦었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여건이 안 되거나 예. 그래서 놓친 환자들이 적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분초를 다투는 거고 네. 또 때로는 이 시스템 또 장비 또 이걸 잘 그 판독할 수 있는 의사들의 그 축적된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24시간 동안 항상 그런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서라도 그런 환자를 뭐 구하는 그래서 부정맥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건강한 심장을 물려받았는데 예. 그 어떤 순간에 갑자기 위험한 그러면 심장마비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를 찾고 또 부정맥이 꼭 지진 그 진원지가 있어요. 예. 아하.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네. 만일에
우리가 딱 없애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래서 환자를 구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예, 그 예. 팀을 만드는 거죠. 예. 혹시 저 일례로 예. 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뭐 살아났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많죠. 예, 예. 예?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우리가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네네. 할 정도고 다른 병원에 계속 이 중환자실에 네. 있으면서 계속 전기 충격하고 부정맥이 안 없어지니까 어. 그 우선 급한 처치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왔고 네. 제가 마침 외국 학회 마치고 오는 도중에 그런 환자가 지금 와 있다라는 연락 받고 가서 시술하고 네. 이제 뭐 완전히 회복된 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네. 또 어떤 환자는 그 위험 환자는 요새는 몸속에 전기 그 박동기, 충격기 같은 네, 걸 갖고 몸속에 다니죠. 갖고 다니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하루에도 20번, 30번씩 전기 쇼학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하죠. 조금만 하면 그게 쓰러지는 거죠. 어. 계속. 쇼크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충격 자체가 또 부정맥을 만들어요. 아. 이게 막 완전히 악순환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예.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의 그분도 치료를 하셨어요. 시술하고 약 다 끊고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예. 그렇죠. 그런 게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서 네, 이건 네. 의사 한두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사, 간호사, 또 관련과, 또 영상학과, 응급의학과, 뭐 신경과, 아주 흉부외과 등등이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팀워크에 24시간. 있는데 환자가 들어가서 치료를 하느냐 네. 안 하느냐는 이 생존율이 50% 이상 차이가 예, 납니다. 예. 50% 그러려면 나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센터를 통해서 네. 훈련시켜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자꾸만 한두 병원 예. 자꾸만 확산시켜 나가야죠. 네. 예. 지금 그럼 이 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사실은 이제 유일하죠. 지금은 고대 안암병원에 예, 24시간 계속 가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대 안암병원에 예. 아.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 4시 반에 누가 왔다. 그게 한 15분 만에 딱 모든 팀이 모인다. 이제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교수님이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 아, 네. 심방세동 전극 도자 절제술. 아 이거 정말 어렵죠. 어렵다. 예, 예. 이 시술 방법을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셨어요. 그래갖고 완치율이 90%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저 이거는 뭐래요? 좀 아, 그게 이제 심방세동 말이 어렵죠. 그 의학 용어 중에 부정맥 쪽에 심장 쪽에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심방 피가 들어가는 방에 네네. 심방이에요. 네. 거기 세동 미세하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애가 예. 달달달. 그래서 그게 이제 더더욱이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심방세동.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밖에 방법이 없어요. 또는 심장 박동기 달아야 되고. 아니 근데 심방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요. 네.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게 잘못하면 이게 뇌졸중도 심장이 원인이 돼서 피가 고였다가 제대로 못 뛰니까 혈전이 날아가서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나는 심장병인데 어떻게 뇌졸중이 오느냐, 중풍이 오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다 심방세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전극이라는 게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카테타. 이 일종의 그 혈관을 통해서 예.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서 그 어디서 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내는지를 찾아가지고 네. 그걸 다 이렇게 소위 말해 지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작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러면 이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처음 시작한 게 1998년도고 네. 박사님 시작하신 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아, 네. 그게 보편화되지 않고 그런 치료가 과연 도움이 될까? 약으로 우리 선배들도 그게 과연 진짜 되겠느냐. 될까? 어. 그거 괜히 그 환자 심장 자기 거 아니라고 만졌다가 더 나빠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때 그 몇 명의 환자들에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저는 분명히 믿었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시술의 주류를 이룰 거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죠. 예. 효과가 컸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치율이 90% 이상을 기록. 그렇습니다. 요새는 과거에 사실은 하면 10명 중에 9명이 재발을 해요.
예. 아하. 아, 너무 뭐 실망도 많이 했고 네네. 중간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게 5년, 10년,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런 심방세동이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의 약을 다 끊을 수 있는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인지 네. 명의 프로그램인지 건강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그런 병을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질문들이 그런데도 되게 정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면서도 근데 이제 집사님 이런 질문드리면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 네. 지금 동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네. 이런 얘기하셨어요. 위급한 환자를 볼 때 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러셨거든요. 뭐 다 모여서 뭐 무릎 꿇고 뭐 시간 없으니까 이건 아니겠고 네네. 시술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시겠죠. 그래요. 어떻게 네.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시술할 때 이 장갑기기에서 소독하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 부위가 네. 이제 소독할 때 꼭 기도하죠. 네. 어떻게 하세요? 우선 지금 우리 팀 저하고 우리 팀들이 한치 실수도 없게 해달라. 네. 예, 예. 그리고 이 어려운 환자가 우리가 시술을 끝까지 잘 맞춰서 건강한 심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사 하고 또 이 밖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렇죠. 기도도 네. 꼭 들어주십사.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자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죠. 지금 뭐 한국에서 그 부정맥 쪽, 심장 쪽으로 또 명의시지만 지금 북한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또 돕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네. 2000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북한 평양의대병원에 가서 예.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고 현장을 보고 네. 실태를 보고 그게 아마 좀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친한 미국 의사 친구가 네네. 이제 한번 식사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는 왜 북한 주민들의 병이나 북한의 의료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걸 못 봤다. 예. 남한 의사들은 다 그러냐. 그리고 그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때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아, 진짜 우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의사들이 예. 뭐 좀 더 좋은데 좀 더 돈 많이 버는데 또는 뭐 대학병원에서 오늘 환자 본다고 다들 매몰돼 있는데 예. 북한 주민들의 병 또 북한 주민들의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진 예. 거에 대해서 네. 그동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제가 고대 안암병 원장 할 때 네. 마침 평양 과기대 안에 예. 의학부를 만들겠다. 과기대가 뭐 해커를 키우냐, 뭐 핵 개발하는데 요원을 양성한다, 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과기대 안에 의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의학부를 키우는데 제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병원이 좀 앞장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흔쾌히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네. 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 세팅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또 예. 당장 또 더더욱이 이번 제재 때문에 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로 좀 북한의 의사들을 의회에서 오게 해서 좀 훈련을 받아서 제3국에서 제3국에서 훌륭하다. 이런 방법도 쓰고 네. 또 이제 70년 이상 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말뿐 특히 의학 용어는 간극이 너무 커요. 의학 용어가 의학 용어가 아 그래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 낙지 오징어 다르듯이 그렇죠. 예? 그런 그 거죠. 대표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징어인데 거긴 북한에서 낙지다 그러고. 그렇죠. 아. 예, 그런 거죠. 근데 북한이 많이 어떻게 보면 한글화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네네네네. 영어 아마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에 잘 듣고 있으면 90%를 다 영어만 다 쓸 영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의학 용어 영어도. 예, 네.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출신 의료인들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다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말을 많이 써요.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예, 예. 근데 조금 이제 지나면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같은 의학 용어인데 이게 서로 막 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북한은 슬픔증이라고 그래요. 아 슬픔증. 네. 슬픔증 그럼 왠지 안 아플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잠깐 슬펐다가 다시 그냥 개그 프로그램 하나 보면 날 것 같아. 어. 그죠? 슬픔증. 그렇죠. 슬픔증. 근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그 단어예요. 네네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뇨제라고 그러죠. 네. 오줌 내기야. 오줌 내기야. 예, 훨씬 그게 더 쉽다. 쉽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북한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 그럼 통증모지약 이렇게 하죠. 좀 통증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우리는 뭐 돌연사, 뭐 심장마비 이런데 갑작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갑작 죽음. 야. 예, 예. 근데 그거 그러면은 이야. 남북 의학 용어 사전 그 편찬 작업하셨다고요? 이걸 통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아. 예,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그동안 70년에서 우리가 분단됐는데 네네. 전문 용어 사전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고 이 처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남북의학 용어집이라는 게 한 96년도에 있었어요. 네. 네네. 그런데 그냥 우리 의사들끼리 모여서 네. 이제 이걸 쓰고 북한에는 이런 말을 쓴다더라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제는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북한 의사들과 사전 편찬의 네. 전문가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통일 이제 시작하겠다. 네. 통일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러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기 네. 교수님 오줌 내기 약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 그게 더 쉽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의료는 특히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영어를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빈치 수술 네. 그 뭐예요? 북한 의사들이 무슨 말인지 못 다빈치 알아들을 수술은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 뭐예요? 로봇 수술의 일종인데 아. 점점 이렇게 첨단화되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는 그런 기계조차도 없고 그런 의료 그 혜택을 못 보니까 네네네. 아마 굉장히 이질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예.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뭔가 의료 통합을 하고 우선은 비교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써라가 할 수 없고 아, 나만한 이단은 이거 북한은 이렇게 쓰는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죠. 네. 통합해 일단 나가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작업을 시작한 거죠. 교수님. 네. 모태 신앙이시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나 모태 신앙.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집안은 어땠어요 분위기? 예. 저뭐 그야말로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제대로 생활을 못 해서 그렇지. 아니신 거야 나 아는데요. 예. 그러면은 아버님이 어머님- 네. 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 목사님. 아, 네. 예, 예. 네. 근데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주로 기관 뭐 무슨 NCC 교육부 뭐 기독교서회 영단신학대학 이 기관에 다니시고 하면서 예. 목사님.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아버님의 이렇게 뒤에서 또 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영향을 할아버님이 받았고 교회를 직접 막 예, 지으셨다. 정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예, 예. 그럼 몇 대째세요 신앙? 그러니까 4대째죠. 그러니까 밑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4대? 예. 그렇죠. 어. 예. 그래서 대구 그 달성군 쪽에 조그만 무등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으셨고 할아버님이 거기에 장로님은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저희 어머님 가족이 네. 6.25 때 피난을 글로 가셨고 대구로. 예. 네. 어머님의 할아버지가 그 평양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 6명 중에 한 분이셨고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아버님 아버지. 왜 그러네. 왜? 네. 그러면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셨고 네. 외할아버님은 한의사셨는데 장로님이셨고 아주 신앙이 좋으신 그러니까 본가 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가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는 양쪽 집안이 다 그 한 4대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집안 예, 예.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에 그럼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님은 어머님도 이렇게 그 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예. 6.25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 가셨고 예. 거기 그 교회가 매개가 돼서 예. 아버님을 만나게 되셨고 네. 그리고 무등 의과대학 교회. 예. 예. 그래 포기하시고 그냥 결혼하셔서 평생 그렇게 사모님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권사님으로 어머님이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의과대학 다니시다가 그 목사가 될 청년하고 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모로 사실 거를 선택하신 거죠. 선택을 하신 거네요. 선택하신 근데 모든 본인의 삶을 그러면은 접으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럼 의사가 되신 거는 교수님이 의사가 되신 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라고 하시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한 꿈을 좀 네. 계속 할 수 있는
그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네. 어머님 제 태몽이 네. 우리 한의사셨던 아버님이 뭐 이렇게 강가에서 흰 말을 어머님한테 탁 지어주고 이제 얘 데리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 눈이 부시도록 흰 말이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났다고 네. 너는 무조건 흰 가운의 의사다. 아. 그래서 제가 세뇌가 된 거죠. 세뇌가. 네. 아 계속 그 태몽 그렇죠. 얘기를 저는 해주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직업은 무조건- 의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별명이 좀 특이했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컸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있다고 왔는데 네. 부산에 그 아버님은 목회를 안 하시고 네. 임시로 뭐 어딘 강대 이렇게 목사님도 하시고 했지만 네. 저 대학에 계시고 뭐 이러니까 예. 그냥 집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고려신학대학교 고신. 예예 그 고신 측. 측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새벽기도 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 주일 내에 뭐 돈 한 푼도 안 쓰고 걸어 다니고 아. 뭐 그리고 조그만 뭐큰 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 꼬마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고등학교까지 아 고등학교 때까지도 꼬마 장로? 그렇게 그 했다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와서 좀 갈등을 많이 했죠. 네. 아니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이미 장로 되신 분이 무슨 갈등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게요. 네. 그래서 문제였죠. 대학에 딱 들어가신 뒤에 뭐 어떤 아, 아니, 갈등이 의과대학 있으셨나요?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 또 세대적인 상황도 네. 계속 그 뭐 강주항쟁이 생기고 학교 네. 문도 닫고 아 80년대. 그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76년도 졸업이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좀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이렇게 그 의사를 계속 되고자 하는 공부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갈등도 많이 좀 하고 철학 쪽에 또 관심을 예,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때 뭐 한참 뭐 실존 철학이 좀 유행이기도 했는데 네. 그 이제 본과 1학년 겨울 방학 때는 절에 가서 한 100일 동안 있으면서 뭐 철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학교 안 가고요? 시험 마치자마자 개학을 조금 늦게 오기로 하고 네. 한 100일이니까 그 뭐 좀 수업 뭐 며칠만 빼먹으면 100일이 됩니다. 100일 동안 절에서 절에서 아니, 암자에서 암자에서 예, 예. 그러면 주일 청소 못 하셨겠네요. 잠깐만. 아니 그걸 이걸 갖다가 어머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모르시죠? 모르죠. 그냥 지금까지도 제가 모르- 책 들고 네. 싸들고 어디 갔으니까 얘가 뭐 힘드니까 그까지 공부하러 가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싸들고 간 책이 전부 철학책이에요. 철학책이었죠. 그래서 그 스님이 제가 고대 철학과 학생인 줄 알았어요. 의대생이 아직도 아니고. 모릅니다. 지금 아마 살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기가 어디래요? 서남사예요. 서남사. 아니 그러다가 이야. 그 아니 뭐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는 거는 고신칙이니까 그거는 철두철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란 우리 저 꼬마 장로께서 보따리 싸들고 암자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솔직히 편했어요? 어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 그게 그래요. 오히려? 예.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아마 성경 통독을 아마 그때 또 절에 가서 절에 가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책. 아니 그건 잘하셨네. 성경 통독은 잘하셨네. 절 아니라 어디에서도 예. 그 스님하고 근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는 스님들이 막 연부를 하실 텐데 거기서 연부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러면서 성경책을 야 스님하고 주로 무슨 얘기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런 더워.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종교가 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네. 뭐 하나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또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고 또 뭐 그러면서 뭐 소위 말하면 좀 그 토론도 하고 네네. 또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러다가 네. 잘못하면 다원 종교에 빠지잖아요. 다원론에.
자, 그러다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셨는지.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때 이제 뭐 까미, 뭐 사르트르, 뭐 그 저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존 책들에 빠져서 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그 먼저도 아니고 그 일본 책이 번역된 책들도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케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네네. 상당히 저한테는 그때 그 뭔가 제가 막 밖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런 방황을 조금 안에서 하게 된 뭐 공포와 전율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에 있는 산을 가면서 한 3일 동안 겪는 그 인간적인 고뇌, 네. 갈등 이런 것을 철학자가 잘 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저는 뭐 완벽한 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마 표현은 안 됐지만 예. 그 속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 또 완전한 믿음보다는 인간이니까 오히려 그 갈등과 또 불신, 의심 이런 것들과 믿음 이 추가 있다면 예. 믿음의 추 쪽으로 가 있을 때 이쪽에 불신과 갈등이 인간적으로 뭐 피할 수 없다면 이 추의 무게가 이쪽으로 가 있다면 결국은 오히려 이런 그 불신과 갈등도 더 그 믿음 쪽으로 승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게끔 되고 다시 좀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00일 만에 이제 하산하신 거예요? 뭐 하여튼 어머니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죠? 그렇죠. 예. 연세는? 이 이제 사실을 90이시니까. 네. 이거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얼굴이에요. 네. 어머니가 기적 같은 삶이라는 네. 책을 내셨어요. 네, 이게 네. 자서전입니까? 그러게 자서전을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 갑자기 이렇게 이 동생이 이런 책을 편집해서 네. 그 어느 우리 가족 모임 때 가져오셨더라고요. 오. 이게 저 연세가 89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내셨어요? 네, 작년에 내신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예. 네. 회원 이재신 3호 자서전. 예, 예. 호가 야. 회원은 우리 딸 이름인데. 네. 근데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들어 있어요? 예,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내가 뭐 있냐. 예. 다만 이제 가족들 또 이렇게 친구들 또 소녀들 만나면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뭔가 이걸 좀 기록으로 남기자. 네. 그리고 거기에 다 어떤 스토리 안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진짜 작건 크건 다 지금 돌아보면 기적 같은 네. 삶이었다. 더더욱이 30년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고 뭐 그런 분이 어머님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꿈을 졌고 또 전쟁도 겪으시고 그다음에 또 뭐 의과대학 그때 경기여고 나오시고 아주 막 엘리트로 날아다니시는데 그 꿈을 다 졌고 예. 그 시골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서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뭐 후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가끔 저는 어머님이 나도 그때 의학을 계속했으면 아마 어떤 위치에 내가 좀 더 구체적인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네. 후회보다는 좀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 이런 네. 아쉬움이죠.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예. 그리고 특히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수필가 네, 그 네. 빙점 네, 쓰시고 빙점 예, 작가. 그런 저기에 뭐 하여튼 많은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아, 그 어머님이 그 어머니가?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한글로 번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번역을 하셨다고요? 일본 말을 잘하시고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번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 가끔 삿포로에 미우라야코 그 분과 또 남편 이렇게 아버님과 같이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또, 예. 그 시대의 최고의 신여성이고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신의 삶을 포기를 하시고 사모의 길을 거신 어머니가 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걸 이제 그러게요. 일일이 네. 말씀 못하니까 책으로 내셨는데 제가 이 사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야, 이게 아마 그때 예. 네. 결혼 2주년 그러시네요. 기념이라고 돼 있네요. 예, 예. 아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모델이신 것 같아요. 50년이네. 1950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2주년 기념으로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참 멋쟁이셔. 진짜 그러니까 잘생기시고 멋쟁이시고. 멋을 아시는 그리고 그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네네. 영화 아니 모자도 똑바로 안 쓰시고 옆으로 쓰셨어요. 그 왜냐면 살짝 옆으로. 이 당시 분들이 풍류가 있거든. 목사님이신데도. 네. 아유,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런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이런 그 목사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죠. 할아버님께서도. 그 어머님도 그리고 이제 야 이거 가족들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외할아버님이 이거 진짜 이 피난 와서 예. 그 빨리 뭔가 이렇게 가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판단을 또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예. 그 미래 비전이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꿈 최고의 엘리트 경기여고 출신과 의과대학 네. 여학생이 저 시골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이제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네. 목사 신학생이에요. 꿈을 갖고 예. 있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당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네. 어머니가 지금 오늘 우리 저 교수님 방송 나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네. 어머니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절에 가신 것도 아직 모르고 계셨는데 오늘 다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오늘 들어가서 혼나실 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예, 하여튼 어머님 감사하고 어머님의 그 아쉬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또 그런 그 소망과 비전이 있어서 저의 또 오늘이 있고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의과대학도 가게 되고 이런 거 다 어머님이 주신 귀한 그 축복이죠. 저것도 제가 해외 학회나 이런 시술 갈 때 제가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죠. 이렇게 이번에 어디 갑니다. 그러면 꼭 그 몸은 괜찮냐, 뭐 이렇게 자주 나가냐, 또 꼭 하여튼 돌아올 때까지 잘 하고 올도록 내가 돌아올 그 순간까지 기도할게라고 하시는 그 어머님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장 크지만 어머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모님께서도 의사시고 아드님께서도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에 신경백리, 뇌종양 네. 뭐 이런 이쪽에 예. 그 아드님은 아들도 서울대병원에 있고요. 내과 수련이 네. 레지던트입니다. 내과. 예. 그러면은 세 분이 모이면은 한 분은 내과, 한 분은 신경과, 네. 한 분은 심장. 그렇죠. 사람 다 살렸다 이제. 종합병원이 집안에 그러니까 다 있- 유일하게 아닌 우리 딸이 아, 굉장히 따님. 소외감을 느끼죠. 딸이 뭐 따님은 하세요? 그 어떤? 딸은 그 뭐야 커뮤니케이션 미국에서 하고 네. 와서 지금 이게 언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가서 그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할머니 예. 친할머니와 같이 또 그 굉장히 도전이 됐죠. 그리고 네. 너무 신앙이 좋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아들 딸이 그 각각 그 아주 깊은 신앙심으로 예. 살아가는 젊은이들인데 하여튼 우리 가족이 모이면 딸이 항상 소외된다고 네.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의사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또 어떻게 나와요. 안 하겠어 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따님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세 가족들하고 분을 그렇구나. 가족들하고 소통하게. 끼려고. 역시 네. 예. 네. 네. 자, 우리 교수님 맞습니다. 성경 말씀. 예. 죄송합니다. 절에서 통독하신 성경. 그 중에서 네. 그냥 말씀이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사모하시는. 저 사실 그 누가복음 5장 네. 18절에서 20절에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풍 환자를 네. 뭐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어디 그
뭐 이 집이 견고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지붕 뚫다가 그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내 그리고 친구. 내 친구가 아마 한 사람은 사촌 동생이고 한 사람은 친구고 네. 한 사람은 아들이고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 친구의 역할이 난 굉장히 중요했다고. 예. 어떻게 과연 그 지붕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아마 중국 환자는 별로 말은 못했을 거죠. 그러나 그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완치해서 걸어갔다. 와,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려운 벽을 만날 때 네. 예. 우리가 그런 그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내리는 그 네 사람의 결단, 용기, 또 구체성, 그리고 안 됐을 때 완전히 역발상이죠. 이거는 보통의 방법으로 제발 좀 비켜달라고 그러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그냥 천장에서 하늘에서 환자를 내리는 그 저는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네, 봐요. 네. 예. 대한민국에 왜 이 시기에 제가 의사를 하고 또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리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그렇게 천장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네 사람으로서 역할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네. 이런 예. 반성을 하게 되죠. 아. 그런 것이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예. 저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의사다 또 환자를 그 치료하는 그 의료인들은 좀 이런 네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네. 시기가 아닌가. 네, 네. 예, 그런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구절이 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역시 의사시다. 그죠? 야, 아니 그러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해외 의료 선교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팀을 이렇게 꾸리셨다면서요. 네, 저희 그 다니는 또 동순계가 그동안 그 캄보디아와 예. 태국의 접경 지역이에요. 네. 거기가 포이펫. 네. 그 포이펫은 굉장히 쓰레기 더미, 또 뭐 성병, 마약, 카지노,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집결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포이펫? 예, 선교 포이펫 거기서 선교를 했다가 이제 3년째죠 올해 이제 의료 선교 이제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네. 그 하면서 처음에뿐만 아니라 항상 의료 선교를 잠깐 나가는 거는 그런 고민을 해요. 이거 잠깐 해서 의료 선교 과연 의미가 뭔가? 잠깐 가서 약 나눠주고 뭐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고 뭐 혈압하면 재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동석교회 또 우리 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뭔가 조금 큰 그 비전이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좀 연계를 하게 예. 되고 그동안 뭐 적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알게 된 환자들을 수술 같은 것도 시키고 헤브론 병원으로 그 이제 캄보디아 내에서 네네. 이렇게 연계해서 수술도 받게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보건 헬스 쪽에 너무 열악해요. 예. 거기 가보면 뭐 평생 의사의 손을 처음 만진 환자들도 있고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이 팥을 머리에 붙이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혈압을 쟀더니 200이 넘어요. 이게 다 혈압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방역도 문제고 워낙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또 아마 그 젊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예. 그 주민들을 보면서 그 새로운 아마 도전도 하고 예.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직적인 의료 선교를 해 나가면서 이제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죠. 예. 그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남북 의학 용어 사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 목표는 한 2022년 예. 네. 그 정도 걸릴 앞으로 한 겁니다. 5년? 4-5년. 예. 3년. 예, 3년 정도 걸리고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가 나오느냐는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나 그게 실제로 맞는지. 북한에서 쓰고 네. 있는지 이거는 북한 의료인들과 만나야 되고 네. 사전 편찬 전문가들하고
직접 그래서 제가 개성연락사무소에 이 사전 편찬을 위해서라도 예. 정기적으로 남북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자 네. 그런 걸 제안도 하고 있고요. 네. 재단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통일부 산하에 이런 다양한 그 특히 평양과기대의 학부를 제대로 뭔가 우리가 지원하고 하려면 네. 예. 그냥 이 의과대학 한 사람 그 의과대학을 지원하려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이 북한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대병원과 북한에 그 좀 비슷한 김만유 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큰 종합병원 하고 이렇게 MOU를 맺고 수술방이든 우리가 하는 심혈관이든 그 방 하나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그런 의사들이 좀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도 하고 하려면 여기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남북?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계 리더들,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대학 또 보건물리 이쪽에도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남북 보건 의료 교육 재단. 예, 예. 좀 그렇습니다. 길게 내도 이게 꼭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고치셨잖아요. 치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셨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 예수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수님의 모습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의사였죠. 예, 예. 예. 예수님은 의료 가방도 안 들고 다니셨어요, 그죠? 네. 네. 뭐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말씀으로 그냥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든 예. 병을 다 고치셨어요. 심장만 아니고.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그러네. 병도 그렇죠. 혈액. 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야 그분이. 네, 네. 자 이제 교수님 정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예, 우선 그 저를 믿고 오는 그 환자에게 희망이 되게 해달라라고 예. 매일 기도하고요. 두 네. 번째는 제 후배나 제자들이 제 어깨를 잘 그 짚고 네. 넘어가서 더 좋은 의료를 할 수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튼튼한 뒷받침이 되게 해달라.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실은 뭐 어디 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적습니다. 조그만 나라, 이 한반도 아닙니까? 네. 더더욱이 여기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 특히 북한에 있는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그 하여튼 좀 더 나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제가 도구가 되는. 네. 그래서 이 의료가 메디칼이 남북의 통합에 어떤 생명의 끈이 되도록 네. 하는 역할을 꼭 우리가 해달라라는 예. 기도와 마지막으로 뭐 항상 그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저의 모습, 또 우리 예. 가족의 모습, 예.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매일 제가 드리는 그 자기 전 기도입니다. 네. 멋지세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료로 또 통일을 준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막 새벽 저희 오늘 아침에 돌아오셔서 네. 병원 가서 막 수술하시고 저희 또 이 프로그램 녹화 약속돼 있으니까 또 저희 다시 방송국으로 또 오셔갖고 지금 녹화 끝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네. 어제 저녁 이후로 지금 한 끼도 못 드셨어요. 빵이라도 있을 줄 죄송합니다. 알았는데 정말 저희 준비 죄송하고 못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의사 그래 어느 나라든지 의사 참 최고의 자리예요. 그럼요. 예, 그러면 네. 나와 내 가족 밥벌이는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남들한테 다 선생님 소리 듣고 존경받습니다. 네. 거기서 그치면은 그게 진짜 의사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음.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마지막 기도가 네.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네. 네. 항상 수술 전에 기도로서 그 손을 씻으시고 들어가신다는 그 말씀. 환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놓을 것 벌써 같아요. 다 났어. 네. 나를 집도해주는 의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한다. 해주고 나를 집도한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래. 예. 네. 남북 간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저 경제적인 수준 차이도 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나죠. 교육적인 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우리가 70년 동안 서로 남몰라라 살았으니까 네. 의료 기술 더 하겠죠. 뭐. 근데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갑자기 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 의료기술에서는 의학에서는 김용훈 교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